29살 여자가 66인 저한테 대리석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 둘이 와인잔을 든 채 웃었어요. 영상통화 화면 속 여자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넷이서 제 얼굴을요. 한 명이 폰을 들어 제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무릎이 내려갔어요. 천천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돌이 뼈를 뚫고 들어왔어요. 저 나이 되면 자존심도 없나?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장 냄새까지 나, 진짜. 귀가 먹먹해졌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지고 눈앞이 뿌옇게 번졌어요. 그날 아들 몰래 맨 그 배달 가방을 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가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사연의 여왕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멸치를 볶는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릿한 김이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유독 코끝에 달라붙었습니다. 40년을 맡아온 냄새예요. 한 번도 불쾌하다 느낀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팔뚝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비린내, 된장, 참기름, 그 밑에 땀 냄새까지 전부 제 살갗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서연이를 처음 데려온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서연이가 고개를 돌리며 코를 찡그리던 얼굴이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봤습니다. 내 쪽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콧잔등에 주름이 잡히던 것을, 커피잔으로 코를 가리던 것을요. 사흘 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서연이 만나실 때는 옷을 좀. 거기서 끊더군요. 제가 낳아 업고 키운 아들이 시장 냄새 배인 옷 말고 다른 걸 입으라는 겁니다. 화보다 창피함이 먼저 치밀었어요. 내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멸치 연기보다 맵게 눈을 찔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앞치마, 냄새 배인 조끼뿐이었어요. 구석에 영감 난방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영감, 내가 냄새나는 인간이었어? 벽에 액자 하나, 1985년 개업. 서산중앙시장 복순이네 반찬가게, 흑백 사진 속 27의 내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SNS에 경로당 봉사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웃는 사진, 그 밑에 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존중이요? 내 쪽 바람을 피하던 사람이 아들한테 옷을 갈아입히라 시킨 사람이 세상한테는 어르신 존중이랍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화tat하게 달아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야, 복순아. 오늘 진우 온다며? 말숙이었어요. 안 와. 뭐? 바쁜가 보지.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 두 번째는 몸살, 이번엔 문자 한 줄. 서연이 못 가요. 빈 식탁에 반찬 6그릇이 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장조림, 며느리감 입맛에 맞출까 처음 해본 연근조림까지 식어가고 있었어요. 복순아, 세 번째야. 알아요. 세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사정, 두 번은 우연, 세 번은 의도입니다. 그 애가 이 식탁에 앉기 싫은 거예요. 시장 냄새 배인 이 집이 싫은 겁니다. 반찬 뚜껑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그 애가 사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 냄새나는 인간인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이불을 덮었는데도 천장만 보였어요.
서연이 SNS 문장이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요. 그 문장을 쓴 손이 내 아들한테 옷 냄새 난다고 전화한 그 입이 같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옆자리를 봤습니다. 텅 빈 자리, 영감이 떠난 지 7년째 이불 한쪽은 늘 접혀 있었어요. 영감이 살아 있었으면 진우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영감은 시장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도매시장 다녀오고 밤 10시에 셔터 내리고 3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비린내가 손톱 밑까지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진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줬어요. 냄새나는 손이었지만 더럽다 소리 들은 적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우가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도시락 뚜껑 열고 코를 막으며 말했답니다. 너희 엄마 반찬 가게라며 냄새 나라고요. 그날 저녁 진우가 밥 먹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급식 먹을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급식이 맛있지. 그 뒤로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영감이 새벽마다 도매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아서 댔어요. 영감 무릎이 나간 게 그때입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졸업식 날 어깨가 안 맞는 빌린 양복을 입고 온 영감이 저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봤어? 우리 아들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라 합니다. 영감 떠난 뒤 가게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도매시장, 4시 가게, 밤 9시 정리,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이었어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손톱 밑 된장색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우가 서울에서 잘 다니고 명절마다 내려오고 전화도 일주일에 2번은 했으니까요. 서연이가 나타난 뒤로 전화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열흘에 1번이 되고 한 달에 2번이 되더니 이젠 제가 먼저 걸어야 받았어요. 받아도 30초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서연이랑 같이 있어요. 끊을게요.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말숙이가 대놓고 말한 적 있어요. 복순아, 며느리가 너를 자르고 있는 거야. 가지치기 하듯이. 시어머니 20년 넘게 한 말숙이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명절 빠지고 다음엔 전화 끊고 마지막엔 아들까지 돌려세우지. 순서가 있어. 반박하고 싶었어요. 우리 서연이는 바쁜 거야 라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보낸 문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서연이 못 가요.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요. 택배 배송 불가 안내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조림 뚜껑을 열자 간장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냄새겠지요. 시장 할머니가 맨손으로 조린 고기에서 나는 간장 냄새, 서연이한테는 이것도 막아야 할 냄새일 겁니다. 뚜껑을 닫고 말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조카 배달업체 아직 사람 뽑아? 복순아, 네 나이가 66이야. 나이가 어때서? 아파트 계단을 그 무거운 가방 메고 가게 셔터 32년 올린 팔이야. 말숙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숙이 조카 배달업체에서 가방과 모자, 마스크를 받아왔습니다. 검은 가방이 66살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으니 복순이는 사라지고
이름 없는 배달 기사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알아볼 리 없어요. 제 얼굴을 딱 한 번 코를 막으며 본 게 전부니까요. 첫 배달은 괜찮았습니다. 30대 주부가 반찬통을 받으며 감사해요. 어머니 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트였습니다. 두 번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2301호. 엘리베이터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분, 시장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더니 문이 열렸어요. 운동복 차림의 서연이가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찡그렸어요. 이거 시장 반찬이에요? 카페에서 봤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전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한마디가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할머니 느낌 있지 않아? 냄새까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40년간 이 몸에 밴 냄새가 이 복도에서는 죄였습니다. 이틀 뒤 같은 주소로 배달이 잡혔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위아래를 훑었어요.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짜요. 할머니 입맛이에요? 할머니. 배달 기사에게 할머니라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높은 곳에서 가르치듯 내려다보는 그 톤이 문제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서연이가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채 끝나기 전에 발 앞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대굴대굴. 대리석 위에서 500원짜리 2개가 돌았습니다. 수고비가 1,000원이었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영감이 도매시장에서 망가뜨린 것과 같은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손가락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동전이 미끄러졌어요. 한 개를 짚고 또 한 개를 짚는 그 몇 초가 1년 같았습니다. 허리 굽히고 있는 동안 서연이의 영상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제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새 들어있는 가게래. 건물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월세라더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틀리지 않아서 더 아팠습니다. 영감이 사려다 못 산 건물이었어요. 진우가 서연이한테 다 말한 겁니다. 제 아들이 제 가게 형편을 여자친구한테 다 말한 거예요. 명절에 시장 냄새 배인 반찬 오는 거 있지? 옷에 배어. 진짜 싫어. 웃음. 또 웃음. 제 40년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주머니에 동전을 넣는데 명함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박 씨를 만났어요. 50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301호분 원래 그래요. 누가 한마디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박 씨도 안 해요.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렀어요. 시장에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머니에 동전을 꺼냈어요. 500원 2개, 1,000원. 32년 가게의 값어치가 이 사람한테는 1,000원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동전 모서리가 송금을 눌렀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아픈 건 다른 데였으니까요. 3일째 배달이었습니다. 2301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여러 명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깔깔대는 웃음. 오늘은 돌아갈까 싶었지만 손가락이 먼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뒤로 소파에 앉은 여자 둘이 이쪽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반찬통을 받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잠깐, 이거 봐.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었어요. 머리카락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장할 때 위생모를 썼어요.
손도 3번 씻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려는데 서연이가 손으로 막았어요. 이미 봤잖아요. 친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반찬이 그렇지 뭐. 원래 위생이 그래. 셋이 웃었어요. 확인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 반찬에서 나온 건지 볼 수도 없었어요. 이미 판결이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폰을 들었어요. 엄마, 잠깐 봐.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에 서연이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카메라가 반찬통을 비추고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아래로 굽은 허리가, 거칠어진 손이 화면에 잡혔을 겁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마주 앉을 사돈이 무릎 꿇린 배달 할머니가 자기 딸 시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폰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장난기가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화면 속 어머니, 내 쌍의 눈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입을 열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심장이 뛴다. 귀가 먹먹하다. 저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한 박자 늦게 이해했습니다. 사과 안 하시면 위생 신고할게요. 업체까지 같이. 업체. 말숙이 조카 업체였어요. 제 때문에 남의 살림에 불똥이 튀는 겁니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내려갔어요. 32년을 서서 일한 달이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 바닥에서, 가게 싱크대 앞에서,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이 무릎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어요. 그 무릎이 지금 29살 며느리감의 거실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먼저 대리석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뼈를 뚫고 들어오는 한기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뒤따랐어요. 영감이 도매시장 계단에서 갈아 넣은 그 무릎이, 66회를 버틴 그 무릎이 29살 며느리감 앞에서 꺾이고 있었습니다. 쿵! 무릎뼈가 대리석에 부딪힌 소리였어요. 고개를 숙이니 바닥에 제 그림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대리석 위에 떨어졌어요.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나이 되면 자존심도 없나? 셋이 웃었어요. 영상통화 너머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4명의 눈이 저를 내려다보는 동안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나와. 진우였습니다. 시선이 거실로 향했어요. 소파에 친구들, 와인잔, 반찬통,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사람. 진우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서연이가 웃음을 거뒀어요. 배달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진우 눈이 바닥에 저를 향했습니다. 마스크, 모자, 배달 가방. 하지만 뭔가 스친 듯 시선이 한 번 더 머물렀어요. 제 손이었을 겁니다. 멸치와 된장에 절여진 이 손을, 30년간 밥 차려준 이 손을 알아본 건지 못 본 건지.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 익숙한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봤어요. 주머니 안동전 2개가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내일은 상견례였어요. 시장에 돌아오니 밤 9시였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대리석의 한기가 뼈 안쪽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 2개. 이렇게 가벼운 것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요. 말숙이 조카 업체에 피해가 갈까봐, 남한테 불똥이 튈까봐 꿇은 겁니다. 평생 그래왔어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참고 삼키고 꿇었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복순아, 네가 왜 거기서 무릎을 꿇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단에서 갈아 넣은 무릎을 29살한테 꺾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빌린 양복 입고 졸업식 간 그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머리카락 하나로 엎드렸다고 어떡해요? 저 나이 되면 자존심도 없냐는 말을 듣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울고 싶은데 눈이 뜨거울 뿐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이가 맞물렸어요. 턱뼈가 아플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종이 한 장이 스쳤어요. 주머니 속 명함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 배달은 끝이니까요. 접으려다 멈췄어요. 장면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영상통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릴 때 서연이 어머니가 말했지요. 세상에, 그런데 반찬을 왜 시켜? 내일 상견례에 앉을 사돈이 배달 할머니 무릎 꿇린 걸 웃으며 본 겁니다. 그게 사돈인 줄도 모르고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서연이도, 서연이 어머니도, 친구들도 전부 모릅니다. 내일 한복 입고 나타나면 배달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연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일어섰어요. 가게 구석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3장,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서산 시내 건물 3채, 전부 제 명의입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 시장 가게는 월세였지만 그 월세를 아껴 건물을 샀어요. 하나, 둘, 셋. 진우도 몰랐습니다. 영감 돌아가시고 혼자 정리하다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세입자 목록을 훑다가 눈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2번째 건물 2층, 서연이 아버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설회사 상무라는 서연이 아버지가 제 건물에 월세를 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인연이라고 웃었습니다.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류를 가방에 챙기고 말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내일 상견례 몇 시야? 12시. 복순아, 너 목소리가 남색 한복 있지? 영감 3년상 때 해 입은 거. 말숙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복순아, 뭐 하려고? 돌려줄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남색 한복을 꺼내 걸었어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3년상 끝나고 한 번도 안 꺼낸 한복이었어요. 저고리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멸치 냄새도 배달 가방도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고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 명함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일 가져갈 것들이에요. 재산세 고지서 3장, 명함 1장, 동전 2개. 손을 내려다 봤어요. 된장색이 안 빠지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내일 찻잔을 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내가 되는 겁니다. 한정식집 입구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남색 한복에 단정한 머리, 연한 화장. 거울 속에 나는 시장 복순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32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3장, 명함 1장, 동전 2개. 진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예쁘세요.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가게 형편을 서연이한테 다 말했다는 걸 알면서도 웃어야 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코를 찡그리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동전을 바닥에 던지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으라 했던 입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고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 서연이 부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양복을 빠듯하게 입은 넓은 어깨, 어머니는 진주 귀걸이에 캐시미어 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미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건물 2층에 월세 내고 있는 회사요. 서연이 어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귓속이 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반찬을 왜 시켜? 영상통화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제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는 걸 웃으며 본 그 사람이 지금 사돈어른이라고 웃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서연이가 고기를 구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시장 반찬에 코를 찡그리던 사람이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씹으면서 서연이를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반찬도 만들어요? 미소가 찰나 굳었어요. 하지만 봤습니다. 간단한 건 해요. 어머니 반찬 진우가 맛있다고 늘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명절에 시장 반찬 냄새 배인다고 싫다 했잖아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 경로당 봉사도 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 존중. SNS 문장이 육성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찻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에서 끓는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뜨거운 걸로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반찬 배달시켜 본 적 있어요? 테이블 공기가 바뀌었어요. 서연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가끔 시켜 먹죠? 시장 반찬도요?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킨 거예요. 시장 반찬은 잘 안 시켜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요. 나는 시장에서 40년 반찬을 만들었는데 정적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봤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이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유명하시잖아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나는 무대 뒤를 본 사람입니다. 동전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를, 무릎이 대리석에 닿는 소리를, 저 나이 되면 자존심도 없냐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2개가 손가락 사이에 있었어요. 한 개를 꺼냈습니다. 톡! 500원짜리가 한정식 테이블 위에서 소리를 냈어요. 서연이 눈이 동전을 향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2번째를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톡! 500원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진우가 동전을 보고 저를 봤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연이 어머니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낮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수고비라며 주시던 거 돌려드립니다. 정적? 숟가락 소리조차 없었어요. 서연이 아버지 시선이 딸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연이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동전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눈동자가 동전과 제 얼굴 사이를 오갔어요. 핏기가 빠진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고비라니. 동전을 손가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배달 기사분한테 팁 드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원래 서비스직 분들한테 감사 표시하는 편이에요.
대단했어요. 바닥에 던진 동전이 감사 표시가 되었습니다. 허리 굽혀 죽게 만든 게 감사라고요. 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동전이야? 서연이가 진우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 제 무릎이 대리석에 닿던 순간을 저 나이면 자존심도 없냐는 말을 오해라 포장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어르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면서요? 서연이 미소가 갈라졌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아이들 일에 어른이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서연이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오해가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오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테이블을 잘랐어요. 사돈어른, 며칠 전 따님이랑 영상 통화하셨지요? 배달 반찬에 머리카락 나왔다고 할머니가 무릎 꿇는 거 보셨잖아요. 서연이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난 거예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톤이 올라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우 씨 체면은요? 아들을 방패로 세운 겁니다. 서연 씨, 나는 배달 기사로 서연 씨 집에 갔어요. 진우가 저를 봤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요. 어머니가요? 배달을? 그래. 서연 씨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서연이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분을 속이고 저희 집에 잠입하신 거잖아요. 공격으로 전환한 거예요. 피해자가 되려는 겁니다. 배달 기사한테 팁을 준 거예요. 원래 그래요.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위생 문제에 사과를 요구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동전은 팁, 무릎은 위생 사과, 전부 포장지를 씌우고 있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딸 말이 합리적이라 느낀 거예요. 서연이가 기세를 잡았어요.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 어머니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면 이건 갑질이에요. 갑질. 바닥에 동전을 던지고 무릎을 꿇린 사람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목까지 차올랐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딸 편을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신분을 속이고 남의 집에 들어간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서연이 아버지도 일어섰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건설업계에서 이런 소문 나면 사돈어른은 괜찮으셔도 우리는 곤란합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한술 더 떴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이해해요. 그 말투에 실린 것이 이해가 아니라 연민도 아니라 깔봄이라는 걸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체면. 건설업계. 이 사람한테는 딸이 할머니를 무릎 꿇린 것보다 소문이 더 무서운 거였어요. 양가 부모 셋이 서연이 뒤에 섰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서연이 사이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아팠어요. 서연이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척하며 진우를 봤어요. 진우 씨,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시험하시면 저도 사람인데 상처받잖아요. 완성이었어요.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들 눈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서연이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어머니가 너무 나가셨다는 그 눈빛.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동전을 주었는데, 내가 냄새 나는 인간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양복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시지요. 선언이었어요. 테이블 위 동전 2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직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일어선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 안 공기가 눌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멈칫했어요. 앉으시라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산세 고지서 3장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서산시내 건물 3채, 전부 제 명의였어요. 서연이 아버지 눈이 고지서를 훑쳤습니다. 건설업 30년 건물 가치를 눈으로 계산하는데 3초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시장 월세 아끼고 새벽마다 도매시장 한 바퀴 더 돌아서 산 겁니다. 새 채요. 서연이 어머니 입이 다물어져 있었어요. 시장 장사하시는 분이라 격식을 모르실 수 있다던 그 입이요. 봉투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2번째 건물 2층 세입자란의 회사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돈어른, 여기 2층 입주회사가 사돈어른 회사 맞으시지요?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서연이 아버지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체면이 전부인 사람이 자기 회사가 시장 할머니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겁니다. 상견례 없던 걸로 하시겠다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넉 달 남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서연이 아버지가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의자 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일어설 때의 기세는 없었어요. 체면이 무너진 자리에 계산이 들어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셈을 하는지 보였어요. 건물주를 적으로 돌리면 넉 달 뒤 사무실을 빼야 합니다. 이사 비용, 보증금, 거래처 주소 변경, 건설업계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아까 두려워하던 소문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기 목을 조이게 된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가 남편 소매를 잡았어요. 남편은 고지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보다 월세가 먼저인 눈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겁던 것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쓸쓸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가 아니라 뭘 가졌는지에만 반응하고 있었어요. 시장 할머니일 때는 격식을 모른다 했고 건물주가 되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의 편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셋이 서연이 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서연이를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지서를, 어머니는 남편을, 진우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혼자였어요.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뒤 처음으로요. 어머니, 건물이 새 채예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진우 눈이 빨개졌어요. 시장 가게가 창피하다고, 냄새 난다고, 정리하라고, 그 모든 말 뒤에 어머니가 가난하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서연이가 진우 팔을 잡았어요. 진우 씨, 나는 정말 몰랐어. 진우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고지서 3장 앞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면서요? 같은 말을 2번째 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선고였습니다. 선고라는 말이 채 식기도 전에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물을 따랐어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한 일은 서연이 옆에 가서 선 거였어요. 제 옆이 아니라요. 아들이 저를 두고 서연이 쪽에 섰습니다. 방 한쪽에 제가 맞은편에 서연이와 서연이 부모와 진우가 있었어요. 내 때 하나. 이 방에서 혼자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서연이가 울음 사이로 말했어요. 끊어지는 목소리지만 한 글자도 흐리지 않게요. 저는요, 진우 씨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시장 가게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코를 찡그리고 냄새 난다고 뒷담화하고 명절 반찬이 싫다 한 게 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울면서 하는 말은 무게가 달랐어요. 눈물은 진실을 덮는 가장 좋은 포장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배달기사로 위장해서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시험하신 거잖아요. 서연이 어머니가 딸 등을 쓸었어요. 당연히 상처받지. 누가 안 그러겠어. 서연이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신뢰. 동전을 던지고 무릎을 꿇린 사람 뒤에서 신뢰를 말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배달까지 하시면서. 그 질문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3번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30초 만에 끊고 옷을 갈아입으라 한 게 너잖아. 내 가게가 창피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치워달라는 말을 서연이가 대신 한 거잖아. 하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 서연이를 고발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가 가게 정리하면 좋겠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눈이었어요. 어머니, 저 마케팅 회사에서 브랜딩이 전공이에요. 뜬금없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 제가 브랜딩 해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 손맛 컨셉으로 전국 택배 배송하면 매출 3배는 올려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 박자 늦게 이해했어요. 시장 반찬 코를 찡그렸다는 게 밝혀진 자리에서 그 반찬을 브랜딩해 주겠다고요. 냄새 난다던 입으로 할머니 손맛 컨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세 채도 관리 도와드릴게요. 임대 수익 구조 잡고 세무 처리, 노후 설계까지 같이 하면.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 마른 자리에서 사업 계획서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건물 세 채를 가진 투자처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표정이 바뀌었어요. 고지서 보며 창백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는 안도의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어머니도 기특하다는 눈으로 딸을 봤습니다. 울던 딸이 건물 관리를 제안하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우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서연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아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서연이가 이겼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사업 제안으로 끝내고 있었어요. 동전도 무릎도 냄새도 전부 눈물 밑에 묻혔습니다. 고지서 3장으로 뒤집었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는 그 고지서를 이용해 더 큰 판을 짜고 있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무기가 아니라 미끼가 되어버렸어요. 건물을 보여줬더니 달라붙으려 하고 가게를 폄하했더니 키워주겠다 하고
동전을 던진 손으로 악수를 하려 드는 거예요. 서연이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 손을 봤어요. 동전을 바닥에 던진 손이었습니다. 무릎 꿇으라 명령한 손이었어요. 테이블 너머로 진우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잡으세요. 라는 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손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잡지 않았어요. 서연 씨, 나는 시장에서 40년을 반찬을 만든 사람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셔터 내리고 손톱 밑 된장색이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40년이요. 브랜딩이 필요한 적 없었어요. 손님이 맛있다 하면 그게 브랜드였고 내일도 오겠다 하면 그게 마케팅이었어요. 서연이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 씨가 관리해 주겠다는 건물 세 채, 남편이 무릎을 갈아 넣어서 산 거예요. 도매시장 계단 오르내리다가 연골이 닳아 없어졌어요. 그 무릎으로 산 건물을 내 무릎을 꺾은 사람한테 맡기라고요? 정적이었습니다. 건물이 새 채라서 이 자리에 다시 앉으신 거잖아요. 사돈어른. 서연이 아버지가 움찔했어요. 딸이 할머니를 무릎 꿇린 건 괜찮고 그 할머니가 건물주인 건 안 괜찮은 거지요. 서연이 아버지 목이 꿈틀거렸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남편 소매를 잡았지만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건설회사 상무의 체면이 이 방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건물주한테 딸이 무릎을 꿇렸다는 사실을 이 자리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진우가 일어섰어요. 서연이 쪽에 서 있던 아이가 테이블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올려다 봤어요. 나는 어머니한테 가게 정리하라고 했어. 회사 사람들 보기 그렇다고, 옷 냄새 난다고. 서연이 너 때문만이 아니야. 나도 창피했어. 진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배달을 하신 거야. 66에 배달 가방 메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전화도 안 받는 아들 대신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려고. 진우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어머니 무릎이 아버지 무릎이랑 똑같다는 거 알아? 계단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나. 그 무릎으로 배달 가방을 메셨어.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서연이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 씨. 호칭이 바뀌었어요. 서연아, 가 서연 씨로.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계산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합니다. 방 안 공기가 찢어졌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진우 팔을 잡았어요. 진우 씨, 나 정말 몰랐어. 건물도 어머니인 것도. 몰랐으면 괜찮은 거야? 시어머니인 줄 몰랐으니까 무릎을 꿇려도 되는 거야? 모르는 할머니한테는 동전을 던져도 되는 거야? 서연이 입이 닫혔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실수했습니다. 사돈어른, 한 번만. 사돈어른. 제 목소리가 잘났어요. 실수는 한 번이고 본성은 여러 번입니다. 서연이 아버지 입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핸드백을 집었어요. 서연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힘도 남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동전 2개는 테이블에 그대로 두었어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봤습니다. 영감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분유를 타주던 게 생각났어요. 손을 들어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시장와, 밥 먹게. 그게 전부였어요.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동전도 명함도 없었어요. 들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이상할 만큼. 다음 날 새벽 4시 멸치를 볶는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릿한 김이 올라오고 기름이 튀고 잔멸치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열흘 전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팔뚝을 코에 가져다 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운동복이었어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해요? 손 씻고 와. 진우가 싱크대에서 비누로 손을 씻었어요. 된장 냄새가 배기 시작할 손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묶는 아들을 봤어요. 벽에 영감이 웃고 있었습니다. 1985년 개업, 서산중앙시장 복순이네 반찬가게. 메뉴판 및 연도에 마침표는 없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동전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셔터 소리, 수레바퀴 소리, 인사 소리. 40년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냄비에서 멸치가 볶아지고 있었어요. 같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침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참아온 당신의 세월. 이제는 사연의 여왕이 가장 귀한 드라마로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 따뜻한 동행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응원합니다.